우리는 그냥 제대로 된 팀이 아니었다. 11명의 선수가 모두 이기적인 선수였다. 서로 돕지 않고 협력하지 않았다. 불과 6개월 전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경기에서 지고 인터뷰를 통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그는 작심한 듯이 토트넘의 레비 회장과 선수들을 향해 화난 감정을 감추지 않고 퍼부었는데요. 콘테는 자신의 옛 제자인 루카쿠와 더 브레이의 영입을 요구했지만 레비 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크게 분노하고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 원하는 선수의 영입도 불가능해지자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 것인데요. 그는 구단과 감독이 매번 책임을 진다. 하지만 선수 책임은 없는가? 나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뛰는 11명을 봤다. 선수들은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뛰기 싫어한다. 이게 토트넘 이야기다. 20년 동안 같은 구단주가 있는데 무관이다. 왜일까? 이게 오직 구단 혹은 감독들 잘못인가? 라며 선수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콘테는 계속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토트넘의 상황을 다른 선수들의 영입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콘테가 자신의 애제자인 페리시치를 끝까지 밀어주며 기용한 탓에 손흥민의 자리를 위협했고 손흥민을 그저 자리를 채워주는 선수로 만들어 최악의 시기를 보내게 했었던 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해지기도 합니다. 이후 토트넘은 콘테에서 포스테코글루로 감독이 바뀌면서 기대감보다는 의심이 더 커졌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토트넘의 행보에 며칠 전 영국의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성공을 거두며 콘테 감독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 불과 몇 달 전 콘테 감독 아래에서 느껴졌던 부정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라며 현재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칭찬했습니다. 몇 달 전 감독으로부터 이기적이라고 욕을 먹었던 토트넘 선수들은 지금 세계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으며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모습은 경기 중에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가장 큰 변화에는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는 어느 자리에 있던지 항상 겸손하고 선수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으로 이미 유명합니다. 그의 행동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에 대해 인터뷰를 할 때 항상 드러났었는데요. 어렵고 힘든 시절 자신의 옆을 지켜준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2020년 토트넘에 들어온 비니시우스가 있습니다. 2020년은 손흥민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요. 당시 손흥민은 경기에서 EPL 통산 60골 기록을 달성했으며 평점 8.40을 받을 정도로 활약하고 있던 때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자만하지 않았으며 되려 새로 영입되어 낯설하던 선수들을 챙기며 라커룸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특히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브라질 출신의 비니시우스의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손흥민은 풋볼 런던을 통해 비니시우스를 제외하고 모두 영어를 잘한다. 비니시우스는 영어를 못하지만 너무 재미있는 선수다. 나도 처음에 이적했을 때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다. 비니시우스도 영어를 못해서 어색할 수 있다. 그 기분을 알고 있기에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돕고 싶다 라며 비니시우스를 도와준 것입니다. 당시 같은 브라질 출신인 모우라와 함께 그의 적응에 도움을 준 것인데요. 이에 비니시우스는 ESPN과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은 골을 넣든 못 넣든 경기를 뛰든 못 뛰든 항상 날 안아주고 웃어준다. 모우라를 제외하고는 제일 친한 친구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정말 친근하게 대해줬던 굉장한 친구였다. 손흥민에게는 악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손흥민에게 엄청난 애정을 보인다 라며 손흥민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적응에 도움을 주던 모우라 역시 손흥민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역시 토트넘에서 적응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는 토트넘에서 케인과 손흥민의 자리가 커질수록 자신의 자리가 밀려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손흥민은 모우라를 특별히 챙겨주며 뜨거운 우정을 나누었고 이에 모우라는 몇 번이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너무 재미있고 매일 행복한 사람이며 좋은 동료이다. 손흥민은 우리 팀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이며 정말 놀랍고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축구가 나에게 준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또한 토트넘 훈련 중 손흥민이 다이어의 태클에 부상을 입고 누워있는 상황에 손흥민을 대신해 다이어에게 화를 낼 만큼
손흥민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손흥민의 애착 인형으로 불리는 사르의 인터뷰도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지난 시즌 토트넘에 입단한 2002년생 세네갈 국적의 사르는 이전의 주장단과 다이어의 터스에 기가 죽은 안쓰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배들의 사랑에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는데요. 손흥민에게 장난을 거는 등 어린 나이답게 천진하고 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 축구 팬들을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르는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의 팀에서 나를 가장 잘 챙겨준다. 손흥민은 정말 착하다. 처음 만난 날부터 우리는 잘 지냈다. 좋은 우정을 가지고 있다. 나를 많이 도와주고 경기장 안팎에서 조언을 해준다. 정말 고맙다. 손흥민은 내가 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진에 허덕이던 브라질 출신의 토트넘 중앙 공격수 히샬리송의 극적 부활을 이끈 건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라운드 안팎의 문제들로 팀 내에서 입지까지 불안했던 히샬리송은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으며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불안한 상태였는데요. 그에게 언제나 힘을 주고 믿어준 것이 손흥민이었던 것입니다. 히샬리송은 인터뷰를 통해 제가 부상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 고개 들고 열심히 재활하라고 격려해준 사람이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토트넘 내부에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8라운드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골을 성공시켜 승리를 안겨주었던 반더벤 역시 손흥민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자신이 골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도 히샬리송과 사르, 반더벤의 골에 진심으로 기뻐했으며 그들이 온전히 골의 주인공 대접을 받을 수 있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토트넘 최고의 선수이며 주장인 손흥민은 팀 내 막내 선수까지 편하게 만들어줄 만큼 격이 없고 친근하게 선수들을 대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의 이런 모습은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모습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오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손흥민을 극찬한 선수들 역시 캡틴 손흥민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극찬과 존경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지금 토트넘의 성적을 보면 선수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축구를 진심으로 즐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손흥민의 선한 영향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